안녕하세요. 있는 그대로 날 것을 보여드리는 한국 여론방송 지자체 현안은 안민정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세종시를 둘러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로 떠나볼까 하는데요. 경기도는 대한민국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도입니다. 또한 한강을 끼고 있어 비옥한 평야가 발달해 선사시대부터 많은 사람들이 정착했던 곳으로 오늘날 서울과 인천을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도로 발전했습니다. 그럼 경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중앙부의 서쪽에 위치하는 도입니다.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를 둘러싸고 있으며 북은 황해도, 동은 강원도, 남은 충청남, 북도와 각각 접하고 서는 황해에 면합니다. 경기도는 한강을 끼고 비옥한 평야가 발달해 선사시대부터 사람들이 정착했던 땅입니다. 연천군 전곡리의 구석기 시대 유적지와 하남시 미사동의 신석기 시대 유적지, 그리고 여주 흔암리 청동시대 유적 등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비옥한 평야의 발달로 정치 전략적 중요성은 백제시대부터 시작되었으며 백제시조 온조가 도읍을 정한 이래 변함없이 지속되었는데요. 시간이 흘러 6.25 이후 1954년 연천군 및 포천군이 북부 지역이 정식 수복되면서 경기도는 2개의 시와 19개 군, 8개 읍을 관할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 화성시 우정면이 읍으로 승격되었고 포천군과 양주군이 각각 시로 승격되었습니다. 아울러 수원시에 영통구가 신설되었으며 2005년 용인시에 처인구, 수지구, 기흥구에 3개 구가 설치되었습니다. 도는 현재 27개 시와 4개 군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넓은 평야와 완만한 구릉지가 넓게 펼쳐져 있어 원래 주요 농업지역이었습니다. 최근 도시화에 의한 주택, 공장, 도로용지 등 시가지로 잠식되어 농경지가 많이 감소되었고 주요 화훼농업과 과수 등을 주요 산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경기도의 현안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볼까 합니다.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경기도는 크게 2가지로 문제점을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도시 생활의 문제점, 두 번째로 농어촌 생활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경기도는 교통, 주택, 부동산, 인력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현안을 개괄적으로 둘러보았습니다. 그럼 경기도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 교통과 주택 문제부터 잠시 후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민들은 교통, 주택 문제를 가장 큰 현안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경기개발연구원이 지난해 9월 27일부터 10월 5일까지 10대 이상 도민 5,640명과의 면담을 통해 실시한 결과 경기도 발전 전략과제에 대한 도민 의견 조사입니다. 경기도가 직면한 문제 1순위를 묻는 질문에는 도로 혼잡, 철도 부족, 대중교통 등을 교통 문제로 꼽아 응답자가 25.2%로 가장 많았습니다. 뒤를 이어 주택 부동산 문제 21%,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17.8%로 나타났습니다. 민선 6기 우선 해결을 원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주택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원하는 응답이 25.9%로 가장 높았습니다. 도로, 철도, 대중교통 등 교통 문제 해결이 24.6%,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이 17.3%였습니다. 2018년까지 가장 소망하는 사회상으로는 복지가 잘 되어 있는 경기도가 30.8%로 가장 많았습니다. 경기연 관계자는 올해는 민선 5기가 마무리되고 민선 6기가 시작되는 매우 중요한 해이지만 재정난으로 기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쉽지 않다며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도민 의견을 바탕으로 주거 복지, 생활 안전 등 소프트 중심의 조정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민들이 가장 크게 인식하고 개선해야 할 현안은 교통, 주택 문제입니다. 경기도는 서울과 인천이 연결되어 있어 생활하기 편리해야 하는데 지하철과 버스 등 노선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개선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수도권과 위성도시를 연결하는 버스 문제와 해결법을 짚어보겠습니다. 수도권 직행 좌석버스는 서울특별시와 위성도시 간의 급행 연계 목적으로 나온 버스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서울로 이동하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
분당에서 광화문으로 잇는 경기 대원고속 1500-1 노선이 처음으로 탄생하였습니다. 이후 용인, 수원, 고양, 파주에 수도권 전 지역에 직행 좌석버스가 신설되었고 서울 시내버스 개편과 경기도 버스 도색 통일로 빨간색으로 통일되었습니다. 그럼 직행버스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출퇴근 시간대의 만원버스입니다. 수도권 외곽도시 개발로 인해 출퇴근 시간대에 수도권 주민의 광역 교통 수요가 급증하면서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져 만원버스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본래의 목적이 퇴색된 직행 좌석버스입니다. 일부 버스회사에서는 이익을 추구하고자 기존 직행 좌석버스의 신속성의 의미를 무시한 채 너무 많이 정류장을 거쳐 굴곡이 심한 노선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직행 좌석버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출퇴근 전기버스입니다.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된 과다 수요를 잡기 위한 대책으로 출근 시간대 지정 좌석제를 운용되는 전기 이용권 버스를 운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국토교통부 광역급행버스입니다. 지자체가 아닌 국토교통부에서 광역급행버스가 운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도권에서 수요가 많은 정류소에서 정차 후 바로 도심으로 이어주는 버스에 입석 승차가 금지되었습니다. 만약 버스가 다 찼을 경우 다음 정류장을 통과해버려 다른 시민들이 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이 또한 해결책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이러한 수도권 직행 좌석버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은 없는 것일까요?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대안들이 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개선안이 나오질 않았는데요.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 무상버스에 대해 실현 방안을 지난 3월 발표했다가 많은 비난을 사기도 했습니다.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 20일 밝힌 무상버스 실현 방안에 대해 여야 경기도지사 예비 후보들이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새누리당 후보들은 세금 폭탄 떠넘기기, 눈 가리고 아웅식 선심 공짜라는 미끼 등의 표현을 쓰며 날을 세웠습니다. 김 전 교육감의 무상버스 공약에 대해 각을 세워온 민주당 예비 후보들도 설익고 무책임한 공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무상급식 공약을 내세워 경기도 교육감에 당선됐던 김 전 교육감이 다시 무상 시리즈로 이슈를 선점, 표심을 흡수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은 보도자료 내 김상곤 전 교육감의 무상버스 공약은 재정 형편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 또 하나의 세금 폭탄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이는 눈 가리고 아웅식 선심성 공약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교통뿐만 아니라 지하철 문제도 많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경기도 교통에 대해 불편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교통 문제를 비롯한 지역 현안의 문제의 해결은 결국 시행집행부의 의지가 관건인데요. 또 다른 대안으로 교통정책을 청도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GTX를 연결해 독자적인 도시철도망을 구축할 뜻을 밝혔는데요. 도는 오는 2016년까지 건설할 계획인 GTX와 현재 운영 중인 지하철 등 기존 철도망을 도시철도에 연결해 도 전역에 거미줄 철도망을 구축하고 수도권 철도망과 이어 대중교통 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입니다. 수도권 교통난 해결을 위해 지하 40에서 50m의 철도를 건설하는 것은 기존 지하철도보다 그야말로 꿈의 교통수단이었습니다. GTX는 일반 지하철이 통상 지하 20m 이내에 평균 시속 40km 정도로 운행되는 것과 달리 지하 40m 깊이에서 100km 이상의 고속 운행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지하철은 프랑스 파리의 광역 급행 전철입니다. 표정 속도는 시속 60km입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지하철은 50km, 국내 지하철은 32km입니다.
GTX가 완성될 경우 수도권 연계 교통의 새로운 개념의 획기적인 교통수단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의 대규모 신도시 개발은 대부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도내에서 추진되어 왔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는 수도권 교통 권역을 광역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지상의 도로는 만성적인 교통 혼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주요 간선도로와 서울시계 연결도로는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도로 개설 방식은 막대한 토지 보상비가 소요되어야 하고 교통 통행에 영향을 주는 장기간의 건설 공사와 지속적인 집단 민원 발생 등 수많은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GTX는 대도심으로 인한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롭습니다. 교통체증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GTX 건설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도권 교통혁명까지 불리는 GTX 건설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GTX에 대한 도의 추진 의지는 굳건합니다. 수도권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를 발전하기 위해서라도 최선의 방안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도 계획대로라면 오는 16년 완공 이후 이용 수요는 하루 80여만 명에 달하고 경제성과 사업성 또한 충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럼 김진표 지사의 2007년 취임 1주년을 맞아 수도권 최대 성과는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제라고 주저하지 않고 꼽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제는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는 도민들이 버스와 전철을 갈아탈 때마다 지불해야 했던 이중 부담 요금 체계를 개선, 거리 비례제를 도입해 이동한 거리만큼 요금을 내도록 하는 요금 체계입니다. 통합 환승 할인제도는 수도권 주민의 편의를 위해 경기도, 서울시, 교통운송기관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 교통행정체제를 칸막이와 지역적 차등을 극복한 대표적인 모범 사례로 개인당 왕복 기준 1,300원을 절약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둔 최고의 성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럼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의 교통과 주택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경기도의 재정 문제입니다. 경기도의 재정 위기는 비단 도의 문제로 국한되어 있지 않은데요. 최근 경기도는 경영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16일 밝혔습니다. 경기도 내 23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결과 A등급을 받은 곳은 오직 4곳뿐이었습니다. 경기도 내 23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와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과학기술진흥원과 경기문화재단 등 4개 기관만 A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는 경영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확정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경기도 산하기관의 공무원 출신 재취업에 대한 관피하가 남경필 당선인의 도정 인수 작업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날 도가 산하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경기 콘텐츠진흥원과 경기관광공사, 경기도 의료원 등 12개 기관이 B등급을 받았으며 경기도청 소년수련원 등 7개 기관이 C등급을 받았습니다. 최고 등급인 S와 최저 등급인 D를 받은 기관은 없습니다. 지난해 2010년 경기도 성남시가 부채 5,002억 원을 갚지 못해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습니다. 해외 토픽에서 보던 지방자치단체 파산이 국내에서도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시민들은 지방 재정을 살려야 한다고 아우성쳤습니다. 그로부터 4년 뒤 6기 지방선거를 앞둔 올해 지자체 국가는 사정은 얼마나 좋아졌을까요? 정부와 시민단체 자료들을 비교 분석해보면 결론은 썩 좋아진 게 없습니다. 우선 지자체 재정 자립도는 2008년 52.5%에서 2013년 51.1%로 1.4%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대신 지자체 부채 비율은 19조 원에서 47조 원으로 30조 원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많게는 수십, 수백만의 인구가 모인 지자체의 파산은 기업의 도산만큼 국가 재정과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지자체 재정 위기를 단순히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고 지자체 재정난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자체와 중앙 재정의 관계, 포퓰리즘 공약, 지역 경제 등 다양한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감이 잡히질 않기 때문인데요. 이에 지자체 세입과 세출 등 중앙 재정 관계의 중심으로 지자체 재정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행정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세입, 세출 구조의 불균형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나아가 돈이 많은 지자체가 거두고 있는 세금이 적어 해마다 재정난이 심화된다는 것입니다. 지자체 곳간을 살찌우기는 최근 국회에서도 활발하게 논의 중입니다. 새누리당 이환구 의원은 레저세 과세 대상을 확대하고 담배값을 인상해 5년간 약 6조 원의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에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최근 정부의 복지 확대 기조에 따라 지자체의 복지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앙과 지자체 간의 국가사업 부담금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요. 김연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복지 문제에 대한 정부 지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중앙과 지자체의 재정 현안이 서로 달라 지자체의 재정 압박을 심화시킨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재정이 녹록지 않습니다. 올해 초 예산은 15조 9,90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가 증가했지만 복지 등 경직성 경비 증가로 가용 재원이 전년 대비 41%가 하락한 4,798억 원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액 추경에 들어간 경기도가 올해에도 재정난이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도는 이달 초 기획재정부 주관 시도지방재정협의회에 참석해 경기도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정부의 국비 지원 여부에 따라 재정 불안이 불가피한 민선 6기 남경필호의 첫 도정 평가가 엇갈릴 전망입니다. 안산시는 세월호 침몰 사고 여파로 단원고 주변 지역 공동체 붕괴, 지역 경제 피폐, 도시 이미지 악화 등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도는 우선 세월호 사고 치유를 위한 안산진도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자들과 안산진도 지역의 상처를 장기적, 계획적, 제도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문제는 예산인데요. 특별법과 동시에 추진해야 할 정신건강 트라우마센터 건립에는 국비 78억 원, 안전체험 테마파크 조성에는 450억 원이 각각 필요합니다. 도로의 경우 지난 2010년 2,776억 원의 국비가 지원됐지만 올해에는 1,607억 원이 감소한 1,169억 원에 그쳤습니다. 철도 관련 국비 규모도 2010년 1조 4,824억 원에서 2014년 5,008억 원을 줄어든 9,816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재정난을 일시적으로 메꿔줄 국비 지원도 절실하지만
지속적인 도 재정의 정상화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제도 수정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지난 2009년 지역발전위원회를 통해 부가가치세액 5%를 지방소비세로 도입하고 2013년부터 5% 추가 인상하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 관계자는 올해 1월 정부 세율 인상률은 주택취득세 연구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을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에 따른 별다른 영향이 없다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당초 정부가 약속한 5%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경기도는 재정뿐만 아니라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향후 4년 최대 희망 과제를 결정했습니다. 과연 경기도민이 원하는 향후 4년 내 해결을 원하는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경기도민이 향후 4년 내 해결을 원하는 정책은 무엇일까요? 경기개발연구원은 2014년 경제사회 전망과 도민의식 조사를 실시하고 주택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조사한 결과 많은 문제들이 지적됐습니다. 이상대 경기개발연구원 미래비전연구실장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반영한 2014년 경기도정 10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경기도는 수도권 규제, 높은 지가 등으로 전 통제조업 생산 기반이 악화되고 있고 서비스업의 생산성 하락과 역외 소비 비중이 높아 지역경제 성장 기반이 악화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의 창조경제 생태계 구축과 서비스 산업 육성 정책을 기회로 삼고 차세대 융합 R&D, 서비스 산업, 신성장 산업 벨트 조성을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경기도는 남북 관계 개선에 대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개성 한옥 보존 사업, 개성공단 남북 공동 문화 콘서트, 남북 어린이 교류 사업 등 정치적으로 덜 민감한 지자체 차원의 협력 사업을 우선 추진해야 합니다. 이상대 실장은 경기도는 재정 한계, 도민 행정 수요 변화에 따라 주거복지, 생활안전 등 소프트 중심 도정이 필요하다며 10대 과제 해결과 도민의 원하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공공부문 혁신과 함께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는 지방 분권 권한이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활성화 문제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소방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발표한 인수위 성격의 혁신위원회에 제출한 업무 보고에 따르면 소방 인력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인력을 확충하려 해도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에 대한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소방 인력이 무려 4,500명가량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성격의 혁신위원회에 제출한 업무 보고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소방공무원은 6,426명으로 행정인력 1,107명을 제외한 현장인력은 5,319명입니다. 하지만 도소방본부가 소방 장비에 투입해야 하는 최소 인력 기준으로 산출한 현장 필수 인력은 9,832명으로 4,513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부족한 소방 인력 확충이 그리 녹록한 문제는 아닙니다. 예산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총 예산은 5,171억 원입니다. 이 중 정부 예산은 2% 수준, 101억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나머지 98%는 경기도 예산으로 충당되고 있는데요. 소방 업무가 국가 사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언뜻 이해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인력 부족 문제는 매번 선거 때마다 나오는 얘기지만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화재 위험 지수를 토대로 소방 장비와 인력을 재배치해 기존 인력으로 최대한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경기도지사 후보들의 공약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일자리 넘치는 따뜻하고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주장한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남경필 후보와 경제를 살리고 걱정은 줄이고 새 희망을 만들겠다고 주장한 김진표 후보의 공약을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 남경필 경기지사 당선자는 일자리가 넘치는 따뜻한 공동체를 기치로 9개 핵심 공약을 내놨습니다. 청년 창업을 위한 G 슈퍼맨 펀드와 경기 북부발전 지원 조례, 굿모닝 버스, 따봉마을, 빅데이터 제공 등입니다. 반면 준비된 경기도지사를 표방하고 있는 김진표 후보는 가장 먼저 공약 발표를 갖고 안전 일자리 복지 주거 교통 경기 북부 6개 분야에 걸친 5+1 핵심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그럼 보육제도에 관해
당시 김 후보와 남 후보의 공약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의 최대 현안인 교통 문제에 대해 두 후보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 행정에 관한 경기도와 도교육청 간의 갈등에 대한 해법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당선자가 선거 당시 공약인 굿모닝 버스를 최우선 도전 과제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굿모닝 버스는 권역별로 멀티 환승 터미널을 설치해 서울로 이동하려는 도민들이 터미널까지만 오면 2분마다 서울로 출발하는 광역버스를 바로 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남 당선자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도민들이 너무 오래 기다리고 승차에서는 서서 가기 때문에 위험하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굿모닝 버스라며 최우선적으로 펼쳐야 할 도정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6.4 지방선거 전 당시 남경필 새누리당 후보와 김진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경기도 부채 문제에 대해 뚜렷한 관점의 차이를 드러냈는데요. 교통, 복지, 안전, 보육, 공약 등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과연 어떤 입장이 다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김진표 후보는 경기도 부채에 대해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빚이 많다며 강도 높은 지출 구조 조정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선 심각한 경기도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국고 보조 사업에 대한 사전 심사제를 강화하고 지방 예산 운영 시스템을 개선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채무의 상한 기간을 조정해 특정 시점에서 일시적으로 재정 부담이 오지 않도록 효율적인 채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김진표 후보는 현재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기능 배분에 견져 지방세 배분이 비대칭적이어서 발생한 측면이 강하다며 무상 교육 등이 늘어난 복지 지출이 증가를 충당하기 위해 지방 소비세율의 5에서 10% 인상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가 대부분 경기 안산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두 후보는 안전 공약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남 후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재난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워게임 재난안전센터를 설치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센터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모든 학생이 체험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할 방침인데요. 두 후보는 서로 안전 공약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한번 살펴보시죠. 서울 및 자치구, 경기도 광역, 기초선거 후보자들의 동물 복지 공약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동물 복지에 관해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유권자 표심을 잡기 위한 정책 공약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서울 강동구를 비롯해 종로, 송파구, 경기 고양시 후보 등이 관련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어떤 공약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치열한 정책 공약 싸움 끝에 지난 6.4 지방선거 이후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남경필 의원이 인수위원 대신 혁신위원회를 본격 가동했습니다. 혁신위는 지난 13일 사회통합소위원회와 미래전략소위원회 등 산하 2개 소위원회 의원 15명을 선임하고 소위별 첫 회의를 개최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인수위원회 대신 꾸린 혁신위원회가 본격 가동됐습니다. 혁신위는 지난 13일 사회통합소위원회와 미래전략소위원회 등 산하 2개 소위원회 의원 15명을 선임하고 소위별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수원시 광교 신도시 내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 8층에서 사무실을 둔 혁신위는 도부터 분야별 업무 보고를 받은 뒤 남 당선인의 공약 실행 방안과 추진 전략 등을 소위별로 논의해 25일 당선인에게 보고합니다. 소위별로 미래 전략 소위가 빅데이터와 정보통신을, 생명 공약 기술 등 성장 동력 산업과 일자리 혁신 분야를 맡습니다. 사회통합 소위는 보육과 안전, 노동, 복지, 교통, 행정개혁, 교육 등 도민의 삶과 관련된 사회 분야 과제를 다룹니다. 한편 남 당선인은 이날 오전 임창열 전 지사와 조찬을 함께했으며 이인재, 손학규 전 지사와도 만나 조언을 구할 예정입니다. 민선 6기 남경필 경기지사가 당선자가 취임과 함께 가장 먼저 직면할 경기도정은 광역교통 문제가 될 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광역교통 문제는 국회의원 5선 경륜을 내세우며 혁신도지사를 표방한 남 당선자는 첫 도정 추진 능력의 시험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남 당선자는 선거 과정에서 신개념 멀티 환승 터미널을 설치하고 서울 출퇴근 시간대 굿모닝 버스 179대를 신규 투입해 바로 타고 앉아가는 굿모닝 버스 운영을 공약했습니다. 기존 버스의 50%는 현행처럼 운행하고 50%는 멀티 환승 터미널에서 출발하게 한다는 보관입니다. 남 당선자는 그동안 선거 과정에서 멀티 환승 터미널을 이용하면 서울시가 요구하는 교통 정체 및 대기 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광역버스 증차 문제 해결을 자신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의 다양한 여야의 생각들을 들어보았습니다. 경기도는 많은 문제 속에서도 좋은 방안을 찾아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요. 경기도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과 바라는 의견이 무엇인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화면 만나보시죠. 취약계층을 위한 선택적 복지를 추구해왔다면 앞으로의 복지는 일반 시민의 일상적인 위험을 커버하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해야 합니다. 이제 복지는 생애 전반에 걸쳐 요구되는 것이며 보육, 문화, 고용, 주거 등 다양한 영역의 순환들을 한 사람의 행복한 삶을 위해 융합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는 사회 서비스라는 새로운 제도를 구체화하면서 복지에 대한 관점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회 서비스는 국가 재정을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문제를 획기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공급자의 중심의 복지를 수요자 중심의 복지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간 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가 어제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인 등 민간 부분 60여 명의 국무총리와 관계 장관 등 총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끝장 토론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의지를 또다시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정부의 강한 규제개혁 드라이브에 발맞춰 경기도가 5대 규제개혁 전략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도는 우선 일자리 창출 등 내수 진작을 위해 개선 시 시급한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서비스 산업 분야에 규제를 집중 발굴해 개선해 가기로 했습니다. 민선 6기 화천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통망 확충 및 개선입니다. 두 번째로 교통망의 개선과 정비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도서관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 정보를 접근하고 이를 위해 도서관 발전을 지원해야 하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알 권리, 정보 접근의 평등성,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는 공간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와 지자체가 도서관 운영을 외면하고 공공성이 크게 상실되어 있습니다. 특히 위탁경영이라는 관리 방식이 확산되면서 도서관 생태계가 훼손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현행 도서관 운영 방식은 지자체 직영과 위탁경영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위탁경영은 효율성이라는 명분 아래 점차 확산되어 가는 분위기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공기관의 위탁경영을 통해 각종 수익에 혈안되어 있으며 21세기 정보사회 실현을 역행하는 사례도 빈번했습니다. 도서관 활동가들은 도서관이 수익 영리 목적에 운영하고 있느냐의 문제의 초점은 아니다라며 도서 전문 사서들이 대국민 서비스보다는 영리 수익 사업에 내몰리고 수탁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경쟁 원리, 지자체 지원 기피, 비정규직 양상 등으로 이어지는 것이 본질적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전충곤 한국사서협회 사무총장은 도서관 위탁 경영이 확산되면서 공공성이 훼손되고 각 사서들이 비정규직으로 전락하며 수익사업 개발에 더 집중하는 등 폐단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일부 지역에서는 무분별한 수익사업 추진으로 시민 부담이 가중되고 체계적인 관리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성, 불평등 심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공공도서관은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이윤 추구 사업을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기도엔 새로운 경기도지사가 당선되었습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겠지만 시민들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하루빨리 개선되길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날 것을 보여드리는 한국 여론방송. 다음 이 시간에 다른 지역의 소식과 현안들을 찾아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보일 듯 말 듯 가물거리는 안개 속에 쌓인 결 잡힐 듯 말 듯 멀어져 가는 무지개와 같은 길 그 어디에서 날 기다리는지 둘러보아도 찾을 수 없네. 그대여 힘이 되주 나에게 주어